거대 복합 유적지인 신창동 유적지. 1992년 광주 신창동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1963년 처음 옹관묘가 발견되고 광주와 장성 간의 개통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유적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신창동 유적지는 우리나라 철기 시대 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떤 저습지 유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습지 이런데 그래서 영산강 상류 지역에 있는 그런 유적지로서 2000년대에 선조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이죠. 과거 한반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신창동 유적지. 하지만 신창동에 이런 유적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은 유적지로 인한 불편함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월마을에 지금 주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수차례 강주시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 허술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오염을 갖다가 사람들 갖다 버려가지고 너무나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차 불법 화물차들이 이렇게 통로의 앞에다가 많이 이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심각한 문제고, 주기적으로 풀이 무성해지면 풀을 잘라주고 주변 환경 정리를 하는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지만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이어나가는 데는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적지가 처음 발굴되고 이렇게 터가 발굴된 때로 하면 10년이 아니라 근 20년이 넘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발굴되고 뭔가 해야겠다고 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좀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죠. 그동안은. 이게 특히나 예산 문제, 이게 규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를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어쨌든 예산 문제를 이유로 단순히 아무것도 되지 않은 허허벌판에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좀 상했습니다. 네. 199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신창동 유적지. 하지만 예산 부족의 문제, 발굴의 문제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적지임을 알려주는 안내판만 있을 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얼핏 봐선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국내 최대 선사문화 복합 유적지고 대표적인 저습지 유적지거든요. 그곳이 이제 저희가 국비 한 60억 원을 포함해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2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선사체험 학습관 건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5만 5천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에 한 3천여 제곱미터 선사체험 학습관을 건립하고요. 약 5천여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의 야외 체험 학습장을 지금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창동 유적지의 의미와 가치를 살리기 위해 광주시청이 진행 중인 체험학습관 건립. 국가유적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의 일입니다. 아직 계획만 나온 상태로 어떤 구체적인 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적지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창동 선사시대 이 유적지 공간을 새로운 어떤 문화적 요소로 시민들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갖고 가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고고 유물 관련한 전문가들이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또 어떻게 이 과정에 잘 참여하고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실제로 활용 계획까지 세워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제된 전시관 아니면 그냥 과거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그냥 박물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00년 전의 과거지만 현재 속에서 살아 꿈틀대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게 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고, 그러면 행정 또한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는 과정, 또 이것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을 담아내는 과정까지 그것을 시민들의 참여를 잘 보장할 건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의회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충실하게 잘 담아낼 건가, 이게 좀 고민이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지가 위치한 광주지만 이를 활용하는 노력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창동 유적지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있는 유적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신창동 유적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기 철기 시대를 보여주는 유적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가치는 크지만 그만큼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신창동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신창동 유적지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와 또 가치가 있는 유적지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유적지는 국립광주박물관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생산물 그리고 생활 도구 그리고 무덤 등이 함께 네. 이렇게 발견이 된 복합 유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신창동 유적은 다양한 유기물이 포함된 저습지 유적이자 또 본격적인 조사가 최초로 시도된 네. 그런 유적이란 점에서 좀 연구사적으로는 의미가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랑과 이랑이 10줄로 구성된 한 단위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난 초기 철기 시대의 그 농업 경작의 형태나 네. 또 뭐 규모, 입지 등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유적지가 발굴은 1963년이지만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1992년인데요. 네. 뭐 발굴되고도 한참 지난 후에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건데 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네, 그 의미 자체는 이제 뭐 문화재 지정의 내용을 보면 시도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신창동 유적지 같은 경우는 이 국가지정사적지 375호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뭐 그 시대의 유적이나 뭐 고분, 뭐 정치, 전쟁에 관한 뭐 유적이나 뭐 제사나 신앙 뭐 이런 부분들 또 산업, 교통, 토목이라는 좀 약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는 유적들의 국가 지정 문화재로 네.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 유적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공사하는 그 과정에서 일단 유적지 네. 자체가 발견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광주 국립박물관장이 이것을 추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발굴을 해냄으로써 결국에는 이거의 국가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유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칫 도로에 가려져서 발굴하지 못할 뻔했던 이 유적지를 발굴했다는 것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창동 유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시에서는 그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그 문화재 관리를 그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 자체적으로도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운영해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나 뭐 그다음에 시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등록문화재 등 약 한 170여 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고 또 경미한 보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창동 유적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창동 그 유적지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제 375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면적이 약 26만 제곱미터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관리사항에 좀 애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할구청인 광산구에서는 그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애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운영해서 연간 한 2 내지 3회 정도 애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월 한 2 내지 3회 정도 그 주변 정비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저희 이제 신창동 그 산사 유적지 안내판이 있는데 노후된 안내판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총 16회 발굴 조사가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은 약 96%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남은 그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 토지 소유자와 계속 그 접촉해가지고 협의해서 그 토지 매입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 발굴 조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신창동 유적지는 광주시청, 또 광산구청, 문화재 돌봄 사업단 지금 이렇게 세 군데의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발굴한 지도 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도 꽤 오래되었거든요. 네. 현재 이 신창동 유적지 뭐 관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신창동 유적지 상태를 보시면 네.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근데 그 넓은 부지에 뭐 별도로 다른 뭐 건물이라든지 뭐 다른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네.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좀 현재 그 풀이 좀 무성해지거나 하면은 이 풀을 좀 잘라주는 정도의 관리를 네.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쓰레기가 좀 버려지는 일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치우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발굴은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는 이 신창동 유적지가 유적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문 정도만 지금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풀밭인가 하고 그냥 네. 지나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관리하는 곳은 세 군데나 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은 이 신창동 유적지의 경우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좀 관리 부실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 신창동 유적지 자체에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넓은 부지가 있고 또 네.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섣불리 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렇다 다른 건물들이 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상주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가 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자가 또 몇 시간째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유적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네. 문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유적지 앞에 도로에는 이제 대형 화물차가 있어서 이제 자주 이제 주차를 하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하는 쪽에서도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쉽사리 이제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국가사적이라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그 단체를 보면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좀 협의를 해서 네네. 이 부분을 좀 다른 용도로 또는 다른 이 새로운 뭐 문화재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유적지 인근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유적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쓰레기를 무단 네. 투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그 풀이 굉장히 무성해지면서 결국에는 좀 관리가 그때그때 되지 않으면 미관상 좀 좋지 않아서 네.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적지라서 네. 발생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인근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이런 넓은 부지가 있다 네. 보니까 좀 겪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적지들 중에 많은 곳들이 뭐 유적지를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네. 뭐 다른 뭐 건물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를 보통 하고 있는데 이 신창동의 경우에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발굴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네. 가장 클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발굴이 완료되기 전에는 어느 위치에서 또 새로운 그 유적이나 또 그런 물품들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굴이 완료된 상태라면 조금 더 편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예산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결국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이제 발굴이 완료가 된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뭔가 다른 시설물을 좀 설치하는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것들이 또 예산 문제로 또 네. 못 되고 있는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로 뭔가 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는 여기에 그래도 체험관을 설립을 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동안 신창동 유적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분이 계시죠. 김강란 시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유물의
단순한 양이 많은 걸 넘어서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알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발견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규모가 크고 이래서 신창동 선사유적지는 어찌 보면 현재에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유적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유적지가 처음 발굴되고 뭐 이렇게 터가 발굴된 때로 하면 10년이 아니라 어찌 뭐 근 20년이 넘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발굴되고 뭔가 해야겠다고 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좀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죠. 그동안은. 이게 특히나 예산 문제, 이게 규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를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 문제를 이유로 단순히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허허벌판에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좀 상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동안 역대 뭐 민선 6기 또 의원들이 노력해서 지금 선사시대 유적지, 신창동 유적지를 제대로 뭐 보존 개발, 뭐 활용한다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시민들이 누구라도 아니면 앞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라고 하는 테마와 어울리게 이곳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2100년 전 타임캡슐을 타고 들어가서 과거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네, 김강란 시의원 이야기로는 역사체험 박물관을 세울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이런 계획들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보는데 이 역사체험 박물관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유적지 자체가 초기 철기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네. 가지고 있는 역사 유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기 시대 유적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장소를 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출토된 유적들을 조금 나열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적들이 이 철기 시대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철기 시대에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좀 시민들이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역사 체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역사 유적지 같은 경우도 많이들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창동 유적지에도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약간 관광이나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역사체험 박물관 같은 이런 비슷한 계획들은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나왔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뭐 계속 이런 부분들을 뭐 세우겠다, 준비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원을 조성하겠다 뭐 네. 이런 기사들이 있기도 했고 또 체험 박물관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좀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없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에도 사실 이 유적지 존재조차 네.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쉽사리 착공을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계획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유적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변화든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이제 지역의 주민들 신창동 일대 이제 반월마을 이제 그 주민들의 이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 민원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저희 대동문화재단이 이제 돌봄 사업단이 있는데 돌봄 사업단에 가서 이제 그 민원이 이제 주로 민원의 그 발생 요인이 뭐 많이 잡초가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막 또 집안에 뱀이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잡초 제거하고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날마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자체가 아마 내년에 아마 제대로 이제 예산이 이제 섰고 그런 체험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시설 설계가 된다면은 제대로 상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당연히 상시 관리를 매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네,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이런 유물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또 뭐 신창동 유적지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많은 사적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그 사적들은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거나 네. 박물관을 건립하는 뭐 이런 방식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을 하되 잘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문화해설사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들을 다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좀 꾸준히 하고 또 역에 대한 설명이나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네. 잘 조성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또 관광 상품화가 되어서 지역에 기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신창동 유적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든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다른 지역의 이런 모범 사례들을 좀 교훈 삼아서 이 우리 지역의 이런 유적지들도 좀 제대로 관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유적지가 앞으로 좀 제대로 관리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체험관 건설이나 이런 그 시설적인 부분도 네.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떠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다양한 지금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적지의 중요성만큼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또는 연구 등이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네. 가지고 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슈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분들께서 이 신창동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곳 신창동 유적지를 가면 또 발굴된 이런 유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유적지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이 네. 출토된 유물들이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 전시를 진행을 하기도 네. 하는데요. 현재는 그 신창동 유적지 자체에는 전시할 만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물관에서 가셔야만 이제 또 신창동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창동 유적지를 둘러싼 이런 논란들도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 뭐 보통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런 유적지 자체의 그 발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근 문중의 그 유적지를 훼손하는 뭐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훼손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고요. 또 인근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말이 있기도 해서 지금 유적지 주변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숨은 역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거의 흔적이 우리 세대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신창동 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적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더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오늘 동네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별도의 다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위반했을 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간 17,000여 건에 달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을 지연시켜 사고 규모를 더 키웁니다.